공간을 중심으로 뭐 주민과 같이 하는 주민 커뮤니티 사업도 진행을 했고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 이 공간이 그 지역이나 뭐 저희 동기문화재단이나 동기들 하는 공간,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되고 주민들이 공간을 사용성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그와 같은 목숨에 대한 피해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배고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오폭이나 볼발탄에 의한 사고는 어쩌다 재수 없어서 발생되는 일이고요. 실제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선조 대대로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문전옥답에서 경작을 하고 또 마을 앞에 펼쳐진 황금마장에서 조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군에 의해서 주중에는 일체 조업 통제를 당하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조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궁핍한 삶의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낫을 들고 산에 들어가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흰 껍질을 벗겨서 씹어 삼켰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나 또 이거보다 더, 이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고통이었는데 하루에도 수백 회씩 연간 250일 이상 하루 12시간 4,500회씩 이렇게 밤낮 없이 폭격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전투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또 총탄이나 포탄이 폭발을 낼 때 발생되는 굉음,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죠. 요즘 간간히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죠. 도심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고 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밤낮 없이 폭격 연습으로 인한 주민들의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그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래서 흉기로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끔찍한 그 폭력 사태가 매일같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중학생들끼리, 같은 마을에 사는 중학생들끼리 칼부림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근데 물론 그런 살인 사건이 어느 곳에든지 우연히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늘 가방에 그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그 자체가 그 폭력성, 포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포악성, 그리고 자살.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자살한 숫자가 오폭이나 불발탄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까요. 아마 저도 이 복귀장 폐쇄 운동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 첫 번째 동기는 저희 아버님도 목을 매 스스로 자살을 하셨던 그런 것들이 아마 커다란 충격으로, 오기로 다가와서 이런 투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이제 88년 이 땅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그 민주화 과정에 힘입어서 우리 주민들도 그 생존권 투쟁을 하게 이르릅니다. 거기에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남북 간의 화해 무드라든가 이런 그 평화 무드가 그 잡히면서 그 각계각층에 또는 그 반전 평화, 인권, 환경 보호 단체라든가
그 애호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애호가들이 이 매항리에 그 관심 갖고 집중하고 성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외적인 그 굵은 민중연대 투쟁이 결국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 폭격장을 폐쇄시키는데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쇄된 공간을 이제 그 우리 주민들과 화성시가 평화생태공원으로, 그래서 그 매항리 주민들의 지난한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또 전쟁을 배제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지구인들의 소망이 담겨진 그런 공간, 그리고 국내외적인 굵은 민중연대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공간, 미래 세대에게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공간, 또 군사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더 특별한 그런 평화생태공원으로, 평화기념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지혜와 조언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화성시 정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화성시장님의 비서실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이 즉각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 사례 말씀을 드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동안 이 평화운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단체에서 초청돼서 여러 각국을 이렇게 답사도 해보았고 탐방도 해보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뭐 독일이라든가 여러 나라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저는 그 경기도 가평 남이섬과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유휴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휴인 같은 경우는 그 오지이거든요. 제가 처음 거기 가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단한 관광지로, 그렇다고 해서 여타 지역의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뭐 이렇게 난잡한 유흥업소가 막 난립하고 하는 그런 난잡한 곳이 아니고, 실제 많은 시민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쉬고 간 시민들이 다시 또 되찾아오는, 저도 거기를 4번을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진짜 그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안식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데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 자료에 주인공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오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과 함께 계속 하면서 풀어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주목받던 것은 이 시골 마을에 매년 여기서 영화제가 펼쳐집니다. 매년.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요. 2001년도에 바로 이렇게 매향리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시민들의 그 이 영화 제작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그 감독이 이곳에 와서 그 1년여 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그 기자들 80여 명이 왔어요. 원래는 이제 30분간 통역 시간 포함해서 30분간 이제 저기를 간담회를 갖기로 했던 건데,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기자간담회가. 그만큼 관심을 이 매학리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 미 해병대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사격 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매학리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영화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골에서 펼쳐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편히 쉬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우리 화성시에서 좀 심하게 기울여서 답사를 해서 접목시키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이섬 같은 경우도 역시 강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익 때 나와가지고 그림 그려 들어서 보니까 지역이 완전히 난장판이죠. 전국 각처에서 장사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장사하고 이제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새를 들어 살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규합을 시켜서 거기서 난잡하게 장사하는 그런 장사치들을 전부 몰아내고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로 운영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휴양지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이와 같은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만규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진으로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만규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일개 개인인지 아니면 좀 한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사람인지 세계적인 평화운동사에서 남을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만규 개인에 대한 조명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5월 8일에 이제 오폭이라고 하는 폭탄 사고가 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죠. 그때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발표를 아무 사고가 없었다,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폭격을 재개하겠다, 잠시 중단했던 폭격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서 주황색 깃발을 끌어내려서 이제 찢어버리시는 성질 참 더러운 분이죠. 네. 요즘 같으면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온 세계에 이제 매스컴을 탔죠, 이 사진이. 예. 저는 전만규 위원장님의 저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었죠. 이렇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때가 이제 매학리를 전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 받고 나오는데 포승줄 묶이면 보통은 이제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소리를 지릅니다. 성질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한국에 사는 평화를 지향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들이 어딘가 구석에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연대하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 외부 불순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숭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당연히 군인은,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군들이 우리나라 지켜주러 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해? 그러면 훈련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희생되는 게 당연한 거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매학리 주민들 몇 명 되고 5천만 명이 살면 한 3천 명은 희생당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다음에 언론의 많은 시각이었다고 계속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매학리 사람들의 이런 고통, 전체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기보다 전만규라고 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원회 활동하신 분들, 여기 최희일 고모님이나 김영철 이장님이나 이런 또 주민들도 와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꾸려갔던 주민대책위원회, 거기 상징으로 이제 전만규 위원장이 계신 건데, 그분들의 투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뭔가 아픔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해보자, 곁에 있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매학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요 제가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예. 국제폭격장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군들만 와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 뭐 오키나와, 필리핀, 뭐 괌,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와서 폭격을 하는 국제적인 폭격장이었고, 지금도 언론에는 매항리라고 안 하고 쿤이 사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격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그냥 사격이죠. 이건 사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격장이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쿤이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매항리 폭격장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것을 소음만 나지 않게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아예 폐쇄를 하라, 이런 걸 요구를 처음부터 이제 하게 됐고, 이런 거에 이제 그 합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달 남짓 이제 회의를 쭉 거쳤고, 거기에서 이제 결성식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발족이 이제 6월 30일 날 됐지요.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 명의 공동 집행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전만기 위원장 사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만기 위원장 깜빵에 가 있다가 나온 직후, 요때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찍혔죠? 여기. 이거 뭐죠? 예. 그러고 이제 이런 집회들을 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논쟁이 많이 된 게 뭐였냐면, 철조망을 끊을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철조망 끊어서 우리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여기 못 온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끊는 사람들도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고, 이제 전만기 위원장 나오고 나서 그 대책위에서 전만기 위원장 석방 환영도 할 겸, 그 다음에 오키나와와 필리핀 요 두 나라, 한국까지 합쳐서 세 나라, 그 중에 한국에서는 매항리, 요 주민대책위와 범국민대책위가 함께 외국 세 나라끼리 보름달을 보며 뭐를 같이 평화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평화와 인간 안보를 기원하는 이런 행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저는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비행기표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임시 사회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던 그 자리에 보니까 주민들이 막 그때 석유에다가 막 그 횃불을 소음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날이 아주 공교롭게도 보름날이긴 한데 개기월식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늘이 깜깜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였죠. 저는 그거 할 때 행진을 해나가는 분들이, 전만기 위원장 때문에 사실 저 잡혔는데요. 전만기 위원장님이 이제 노래를 좀 하셨어요. 다 행사 끝나고. 근데 매양리 청년 본인이 이제 개사하신 그 노래를 막 하는데, 그 행진 시작한 사람들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뛰어와서, 빨리 지금 횃불을 들고 가다 보니까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이거 화재 위험 있다, 방송을 좀 해달라, 화재 위험 있으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전만기 위원장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위원장님이 1절 끝내고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만 안 했으면 제가 마이크 받아서 바로 그냥 해서 체포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이 2절로 넘어가는 바람에 뭐 행진 코스가 너무 길지도 않고 뭐 아주 깜깜하니까 촘촘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멀리 못 갔길래 제가 가면서 자,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저는 이 얘기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이 중에 이제 그 전만기 위원장 후임으로 여기 최용훈 위원장, 임시위원장 맡았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종일이라고 공동집행위원장 맡았던 분이고, 추영배 고문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런 4명이 구속된 거죠. 이거는 이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워서 그때 구속이 됐지만, 4명이 구속이 됐지만, 법정에서 결국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지금 대법원 판사 되신 분께서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 변론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큰 사건, 국제적으로 했던 엄청난 사건에서 구속됐던 4명이 선고유예를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여간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법정을 설득했고 판사도 결국은 우리한테 유죄 판결을 못하고 선고를 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만교 위원장보다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잘 안 크고요. 거기는 외부 불순 세력들이니까 주로. 이제 주민대책위에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욕을 먹어도 거기 현재 살고 있고 뭐 50년 넘게 사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평을 받아서 계속 전만기 하나만 뜨는 거죠, 둥둥.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그 잡지에 이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대책위원장님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분은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대들죠. 이렇게 계속 또 연행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지는 자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서 이런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일들로 결국은 이제 국가배상 소송도 받아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매한리 폭격장 폐쇄라고 하는 아주 성과를 크게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비에케스나 이런 푸에르토리코,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폭격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싸워서 그 폐쇄시킨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그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만기 위원장과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찾아보려고 못 찾는데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행진하는 장면 그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9년 뒤죠. 그러니까 19년 뒤, 2000년에 이런 사건이 났고 19년 뒤에 요날 뭔 일이 있었나 하는 이제 그 MBC에서 이제 다룬 거죠. 그래서 1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행진할 때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여기 전만기 위원장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매양리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짧게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다 건너뛰고 이제 요 대안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외국 사례, 유후인도 얘기하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로 그 노근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해서 한 17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강의할 때 학생들 데리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노근이를 굉장히 많이 매양리도 물론 왔었지만 노근이를 많이 갔는데, 노근이는 이제 그 노근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처럼 그 당시 하시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그 재단 이사장 겸 기념관장 그 역할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그 향토 해설사 이런 분들 직원으로 여러분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넓은 정원 다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다 노근이 지원 특별법으로 다 지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매양리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매양리 주민대책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근이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원칙은 뭐냐? 매양리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당해온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는 이게 오키나와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미 해병한테 윤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일본군도 모든 군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현 지사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인권 하나,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안보가 무슨 안보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현 지사, 우리나라 도지사인데,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미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국가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매양리 주민들에게 저는 넘치도록 보답해야 된다. 저 엉뚱한 곳에 살고 있지만 매양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하겠다.
그래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 저 세금 더 내겠습니다. 그 매양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거기 살았으면 저만큼 지원받을 텐데 하는 정도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안보, 그래서 매양리 지원특별법, 노근이처럼 지원특별법, 국가가 지원하는, 화성 시민들 지켜주기 위해서 매양리 주민들이 희생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특별법, 국비 우선으로, 그리고 여러 개 나중에 주민들이 이제 주민대책위에 그 임의단체가 될 테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줘서 여기를 운영하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 먹고 살 길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노근이처럼 정규직으로 해설사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매양리 역사와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에게, 내방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